오늘도 이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조간신문들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독 탔다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수없이 등장하고 그 녹취록으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는 그 녹취록에 내가 거짓을 흘려넣었다. 녹취하는 거 다 알고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얘기했다라는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발소로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녹취되는 거 알고 허위사실 말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서도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불법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녹취되는 거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네. 수천억 원대 개발이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경기가 급작스럽게 뛰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그런 건 터무니없는 위헌비어고요. 억측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검찰 출신 모셨잖아요.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는 줄 알고 일부러 내가 가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가도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본인이 녹취한 줄 알면서 거의 독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독을 탔다는 얘기는 이 녹취가 나중에 증거로 쓰일 걸 대비해서 거짓말을 해서 신빙성을 없게 만들어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이죠. 근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몇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로 쓰일 거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야, 천화동의 1호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뇌물 준 적도 없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실소유주지. 유동규한테 돈 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숱한 수사를 해봤던 경험상 녹취가 되는 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다. 전화 통화할 때 녹취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저쪽에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도에 밀리지 않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수사를 받을 때 또 자기 변명할 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 녹취록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면 그 녹취록 내용 안에 범죄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 전체를 보면 지금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독을 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일단 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의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녹취록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이 녹취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정민현 변호사도 이 녹취록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수서를 냈고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빌리면서 야, 천화동의 1호는 그건 내 거야. 그냥 김만배에게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자수서에서도. 그렇죠. 근데 본인은 거기 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내 거가 아니고 김만배 씨가 하는 얘기가 절반은 또 그분 것이다. 그분 것. 그럼 그분이 누구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랄지 우리 이제 패널도 정확하게 누군지를 시청자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김만배 씨가 이번 말고 그 전에도 기자들한테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이발소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법원 가서 대법관 만나고 이발소를 가려고 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대법관실에 약속이 돼 있느냐 다 확인해야 하는데 왜 그 많은 이발소를 놔두고 그 이발하기 어려운 그 절차까지 거쳐가면서 가서 이발을 하냐는 거죠. 그것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동네 이발소를 납두고 거기까지 가서 이발하냐? 그런데 김만배 씨 돈도 많으니까 강남에 얼마나 좋은 이발소가 많이 있고 샵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발을 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자체는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뭔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자기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더군다나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전 직원들이 안다. 직원들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직원들이 꽤 있을 거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5-6명 있겠죠. 그럼 그 직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핵심들이 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 검찰에서 김만배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해버리면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도 이 수사는 김만배에서 끌려가는 수사가 아니고 정영학이랄지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미국에서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핵심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을 향한 또 검사 선배의 어떤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수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고요. 그분이 누굴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정말 그분이 누굴지 궁금하고 헷갈리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굴지 밝혀내야 된다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해명은 이거예요. 정영학 씨가 녹음한 걸 내가 다 알고서 독을 탔다. 이재명 기자. 내가 다 알고서 독을 탔다. 만배 대표 김만배 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언젠가 이 녹취록이 증거자로 쓰일 걸 알고 자기가 거짓말함으로써 증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게 지금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인데, 자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는 이것이 민사적으로 쓰일 거라 생각했지만 형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용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분은 바로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법조만 한 분입니다. 아니 과연 지금 자기가 한 발언 이런 겁니다. 뭐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내 실탄이 350억이다. 그 350억 로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1,028억인데 그중 절반은 그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민사소송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민사소송 재판에서 까졌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검사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법조 전문 기자로서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약에 이 주장대로라도 민사재판에 쓰였다도 하더라도 검사가 이걸 듣고 배임했구나라고 넘어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민사는 이제 검사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됐을 때 검사가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위험 부담을 본인이 안고 이 거짓말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자, 민사에 쓰일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민사상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업자 간에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자 비용을 부풀렸다. 그러니까 내가 350억을 정광이 로비에 썼고 천화동인의 이익금도 내가 절반밖에 못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한다. 동업자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 갈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폭이 되죠. 증폭이 되고 오히려 민사소송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해명 자체가 다시 설명을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거짓말했다는 게 오히려 거짓말까지 높아진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미 대법원을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뭐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게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법조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편의상 썼다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녹취록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과연 검찰이 믿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야, 채널A가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짓말. 논란입니다. 녹취록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논란.